반갑습니다. DIT 주주 여러분들.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이런 시장 속에서도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보시면은 외국인이 뭐 수일 걸쳐가지고 매집을 했었고, 오늘은 다소 좀 순매도를 하지만 6,600만 원 정도밖에 규모가 되지 않고요. 기관도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흔적들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장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기관 외국인이 매집을 한다는 것은 다소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제 반도체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DIT는 이렇게 주가가 상승 계속해서 양봉 캔들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시장이 얼마나 불확실하냐. 이 매크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주 주말쯤에 이 매크로적인 이 PMI 지수가 나왔죠. 여기에 보면은 신규 주문자 건수, 생산 지수, 고용 지수, 수출 지수 이런 것들 있죠. 다 마이너스로 이제 50 밑에 있잖아요. 50 밑으로 가면은 경기 침체라고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온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 실업률도 4.3%로 상승하고, 이런 지수 자체도 50 밑에 크게 하회하면서 고용 지표 자체는 43까지 내려갔죠. 큰 폭으로 하락해서 아무래도 이제 물가 하락폭이 크구나, 이것을 좀 느끼게 해주는 지표가 되겠고, 여하튼 간에 금리 인하가 너무 이르지 않다. 일렀어야 되는데, 7월 달에 금리 인하에 됐어야 되는데, 9월 달에는 너무 늦다. 이런 인식이 반영되면서 글로벌적으로 이 전체적인 지수 하방 압력이 가해져서 그 매크로적인 부분을 반영받아서 하락했었죠. 그랬는데 다시 반등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비제조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이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제조업과는 다르게 고용 지수도 51이고, 뉴 orders도 52를 기록하고 있고요. 수출도 뭐 58을 기록하고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죠. 비제조업은 뭐 항공, 여행, 뭐 서비스업 종류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소 좀 참고를 하지 않는 지표입니다만은, 이 개 중에서도 이 지표들 중에서도 이제 유독 관련된 지표는 좀 참고를 한단 말이죠. 물가 관련된 게 어떤 거죠? 고용 지표죠. 고용이 51이라는 것은 사실 물가가 올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올랐고, 물가가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고용을 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고용이 올라갔으면 사실 이 금리 인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 최근 뉴스에서 9월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하튼 뭐 그런 가능성, 금리 인하가 안 될 가능성은 굉장히 악재이지만은, 그런 거 배제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100% 나오니까, 그런 거 배제하고 이렇게 지표가 화랑으로 침체가 아닌 것으로 나오다 보니 반대 모멘텀이 되어가지고 글로벌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죠. 그런 상황인데, 다시금 어제 이 반도체 지수, 나스닥, 일본 니케이 전부 다 빠지고 있죠. 오늘 새벽부터 이렇게 미장을 시작으로 다 빠지고 있는 것, 왜 그럴까요? 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어떤 걸로 알 수가 있냐? 말씀을 드리면, 주식 시장이 이렇게 빠졌으면 채권 시장에 돈이 쏠려야 됩니다. 근데 채권이 지금 4% 다시 찍으려고 하고 있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수요가 적어졌다, 입찰에 대한 수요가 적어졌다,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시장의 수요도 적어졌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채권도 안 해, 주식도 안 해. 그러면은 금에 갔을까요? 금에 한번 보시죠. 금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안전자산에도 돈을 안 써, 또 불안한 주식 시장에도 돈을 안 써. 그러면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역대급으로 늘어나지 않았을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금 보유량이 극대화된 이 시장, 엄청나게 불안하다라는 것이 반영이 된 것이 좀 느껴지시죠? 그런 어떤 방증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와중에 또 겹겹이 악재가 겹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전면전 위기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유가가 올라가면
현지사죠.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환율도 다시금 80원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순간이죠. 환율이 올라갈 거라 예상되면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게 당연합니다. 일단 원화가 강세가 되어서 환율이 떨어져야 외국인이 유입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외국인 패턴을 보면 유입되는 패턴이 이 1385원에서 1390원 사이에서 외국인이 유입됐다가 137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환차익 2% 플러스해서 수익률까지 챙겨가는 이런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그 패턴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죠. 85원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시황에서 시장 종합에서 나오죠.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고환율 고유가 이 상황 속에서 유독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눈여겨봐야죠. DIT가 바로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며칠 동안 매수를 이어나간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부터죠. 여기가 바로 이제 저점이라고 인식을 한 것 같죠. 여기부터가 이제 좀 저점이라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시작하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순매수를 거래량 크게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이 지점은 쉽게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DIT 기술력 좋죠. 어닝링 장비 관련해서 지금 HBM으로 필수 장비로 이제 좀 알려져 있죠. 여하튼 간에 이 HBM 관련 시장이 하지 않는 한 다시 반등 기회가 올 것이고, 이 8월 28일 기점, 이 8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으면 저는 또 광기가 생길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기가 생긴다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바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였고, 여하튼 판단은 개인 시청자분들께서 잘 하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